아,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지 말고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팔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데, 많은 분들은 분홍공주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저한테 그걸 가장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또 궁금한 건 어떻게 백화점에 들어갔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세요. 저는 이제 분홍공주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1995년도에는 결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낳으면서 직장을 다닌다는 게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눈총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냥 결혼을 하면 여자는 이제 집에서 뭐 살림을 하고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그 생각되어지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결혼과 동시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출산을 하고 나서 출산 후에 이제 우울증이 약간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집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잠깐 시간을 내서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제가 뭐 이제 취미로 잠깐 배우기 시작했어요. 친정 엄마가 너무 이제 우울하게 하루 종일 집에서 애하고 씨름하고 저녁에 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날로 늘어가니까 한번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나가서 배워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엄마가 잠깐 애를 봐주시는 그때 제가 가서 포장 리본이라는 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배우고 왔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장을 해서 뭐 누구한테 선물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포장을 해서 누구한테 예쁘게 선물해 줘야 되는 일이 건건이 발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흥미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딸을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그러면 뭐 요 리본 접는 걸 가지고 우리 딸 뭐 핀도 조금 만들어주고 요렇게 하면 어떨까. 진짜 시작은 굉장히 단순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난 이걸로 가지고 뭐 돈을 내가 어떻게 벌어봐야 되겠다, 뭐 브랜드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1도 없었고, 그냥 요거를 배웠으니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서 우리 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위에 선물도 하고 했죠. 근데 주위에 선물을 했더니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이거는 선물만 하기에는 솜씨가 너무 뛰어나다, 한번 만들어서 팔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이거를 팔 때가 팔로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때는 뭐 인터넷 판매 이런 거는 전혀 없었을 때였고, 그냥 판매가 쉬운 거는 길거리에 로드샵에 가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파는 거. 근데 이제 저도 뭐 결혼하고 새내기 주부이기도 하고, 길에 나가서 이거를 만들어서 펼쳐놓고 판다는 거는 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데, 그럴 용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만들어가지고 주위에서 내가 좀 팔아줄게 아는 지인들한테 좀 팔기 시작했어요. 팔다가 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 유치원에 원장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유치원 원장 선생님한테 가갖고 아이들 뭐 생일 선물 이런 거 필요하니까 한번 이렇게 가서 영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또 조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직포 가방에다가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또 들고 어린이집으로 영업을 갔지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들한테 조금 팔기도 하고, 또 그 원장 선생님이 다른 원장 선생님들 소개시켜 주셔서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조금씩 팔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자신감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는 사람한테 팔지 말고 진짜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나가서 팔아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는데, 그렇다고 뭐 샵을 내기에는 실력도 부족하고 용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희 동네가 이제 이쪽 강북 창동 쪽인데, 마트를 한번 가다 보니까 그 뒷골목이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 그냥 여기에 밤마다 조금씩 갖고 나와가지고 한번 팔아볼까? 그래서 낮에는 못 나갔어요. 왜냐면 낮에는
구청이나 이런 데서 혹시라도 단속이 나오게 되면, 단속이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6시 되면 이제 제가 아기를 엄마한테 맡겨놓고 낮에 만들어가지고 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요만한 간이 탁자를 하나 펼쳐놓고서 제가 거기다 놓고 핀을 뭐 1,000원씩, 쌍에 1,000원씩, 500원씩 이렇게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팔다 보니까 여기는 뭐 상호가 뭐예요? 브랜드가 뭐예요? 상호가 뭐예요? 물어보는데 저는 상호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뭔가 상호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핀 파는데 거기 저녁에 핀 파는 매장 이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자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 아빠, 맘마, 그 다음에 이제 배우는 말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분홍, 핑크, 공주.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핑크 공주를 할까, 핑크 프린세스를 할까 하다가 분홍 공주가 탄생하게 된 거는 아이들이 흔하게 발음하기 좋은 거, 분홍 공주. 외래어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 순수 언어가 좋겠다라고 해서 분홍공주로 제가 나 분홍공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분홍공주가 그때 이제 브랜드가 제 혼자만의 브랜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외래어 브랜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제가 분홍공주입니다 라고 하면 좀 웃으시는 분들도 있고 상호가 왜 이렇게 올드해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덕에 20년 동안 공주님이 되었어요. 누가 저를 명명할 때 분홍공주님, 공주님 이렇게 해서 어느 날부터 제 이름이 강신영도 아니고 사장님도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공주님, 분홍공주님이 되었거든요. 제가 브랜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분홍공주를 가지고 제가 이제 월수금 마트 뒷골목에 가가지고, 유동인구가 많은 뒷골목에 가서 고정적으로 제가 고객들을 만났어요. 2시간씩.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런 날은 빼고 아무리 추워도 제가 1년 반, 2년 정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기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하면 우리 남편이 기절을 하고 반대할까봐 친정 엄마하고 저하고만 알고 몰래 나가가지고 그거를 판매를 했던 그 시절이, 처음 저랑 알지 못하는 고객들을, 다수의 고객들을 만나게 된 게 창동 이마트 뒷골목 분홍공주의 시작입니다.